어우, 보통 날씨가 아니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자, 기온이 영하 12도. 안녕하세요. 급격히 떨어진 그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본죽 낚시터 하우스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기온차가 얼마나 심하면 카메라에 이렇게 막 김이 서릴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이 본죽 하우스 낚시터가 수심도 깊고 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따뜻한 하우스 안에서 또 멋진 손맛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낚시는 15척 낚싯대를 가지고 거의 수심이 제등 낚시쯤 돼요. 그러니까 4m권, 그리고 원줄은 하우스니까 0.6호 15척의 낚싯대를, 원줄 목줄이 약하니까 조금 너무 빳빳하지 않은 낚싯대를 사용했고, 바디에 얇은 톱, 0.4mm 솔리드 톱입니다. 굉장히 얇은 톱이고요. 찌맞춤을 오목이나 육목에 바늘 달고 맞추고 두 바늘을 바닥에 붙이는 낚시. 이 찌를 불려줘야 됩니다. 원줄이랑. 오늘 목줄은 50에 58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분 관련. 네, 어분과 관련된 어분, 흔히들 말하는 바라케라고 하는데요. 이제 확산성 집어제. 이건 이제 테스트 중인 바닥권 낚시용 어분 바라케고요. 일단 4컵에 물 1컵 넣고 골고루 손에 느낌이 올 때까지 저어주고, 그리고 살짝 손물을 주면서 제가 원하는 터치가 나올 때까지 좀 만들어 줍니다. 살짝 느낌이 약간 보송보송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일단 집어제 윗바늘용이죠. 제가 윗바늘을 5호 바늘로 하고 아랫바늘을 3호 바늘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트 낚시를 위한 집어제를 하나 겠고, 그 다음에 아랫바늘에 달 먹이용 가벼운 글루텐이죠. 가벼운 글루텐을 좀 묽게 겠습니다. 굉장히 물성이 많게. 자, 오늘 목줄은 50에 58 사용할 겁니다. 길이를요. 그래서 윗바늘을 5호, 아랫바늘을 3호로 사용할 거고요. 자, 찌는 두 바늘 달고 육목에 맞췄습니다. 자, 수심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수심을 잽니다. 찌에 부력 증강제 끼우고요. 아래 윗바늘 같이 묶어서 수심 측정 고무 달아서 윗바늘 기준으로 수심을 재는데, 지금 찌가 계속 올라가죠. 찌가 거의 초리대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수심이 좋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심이고요. 15척으로 거의 꽉 차는 수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심을 딱 측정해 주고, 오늘은 맞춤 목수 6목에다가 플러스 2목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바늘을 바닥에 붙이는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랫바늘에 글루텐, 윗바늘에 집어제, 찔러 달기 하지 않고 일단 처음에는 걸쳐 달기로 해서 낚시를 해봅니다. 지금 윗바늘 집어제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그 풀림이 강한 집어제이기 때문에 너무 날리게 사용을 하면 붕어가 금방 뜰 수 있어서 일단은 걸쳐 달기로 좀 시작을 하고, 오늘 15척 수심 4m, 아까 설명했던 것들 그대로 있고요. 지금 어떤 찌의 움직임이나 건드림이 초반에는 그렇게 막 팍팍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세트 낚시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찌가 조금씩 움직이고 또 건드림이 나오고 있는데, 첫 투척이었거든요. 자, 몇 번의 투척을 더 해보는데, 하우스 낚시에서 중요한 것은 밥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밥을 크게 달고 집어를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우스는 어차피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괜히 밥을 많이 넣고 하면은 오히려 고기들이 뜰 수 있고 정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밥을 작고 또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런 건드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래 윗바늘에 둘 다 어분 계열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확실히 무게감이 있어서 무겁습니다. 네. 건드림도 나오고 뭔가 몸짓 같은 움직임도 나오는데 사실 조금 고기들한테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아래 윗바늘에 이제 고기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가벼운 글루텐을 굉장히 작게 콩알처럼 달아서 양글루텐, 글루텐을 2바늘에다 달아서 투척을 했습니다. 지금 찌가다 목내림이 되기도 전에 미끼를 들어 올려버리죠. 히트. 자, 곤죽하우스의 첫 번째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굳이 집어를 할 필요가 없다. 집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상황에 맞게 밥과 채비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끗한 떡붕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준수하고요. 붕어가 굉장히 깨끗하네요. 야, 너무 좋죠? 자, 첫 번째 붕어를 만나고 나서 일단 현재 혼잡도는 많이 높지는 않은 상태고요. 10분 정도 계셨는데 일단은 붕어를 굳이 흥분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받은 입질 패턴 그대로 양바늘의 글루텐으로 다시 진행을 해봅니다. 윗바늘의 집어용 밥이 더 이상 이렇게 흩날리고 또 이렇게 좀 고기들을 부상시킬 이유가 없어서 제가 만들었던 모밥을 조금 덜어서 거기에 가벼운 글루텐을 섞어주고 물을 좀 더해줘서 날리는 걸 잡아주면서 입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윗바늘용 집어제를 좀 준비했고요. 자, 다시 한번 양글루텐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살짝 갖고 들어가는 입질인데 어쨌든 명확한 입질 표현이 나오죠. 고기가 힘이 좋습니다. 또 한 마리의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붕어들이 진짜 깨끗해요. 그죠? 지금 이 가벼운 글루텐을 굉장히 작고 또 물성이 좀 많게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계속 그 패턴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이게 살짝씩 대류가 좌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그 건드림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이야, 저렇게 정확히 한몫 탁 먹어주는 입질 들어오죠. 네. 히트. 이게 수심이 깊으니까 확실히 재밌습니다. 예. 뭔가 제가 언제나 좀 깊은 수심의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깊은 수심에서 뭐 한 그렇게 한 9치에서 30 초중반 요런 붕어들이 나와주니까 손맛도 좋고 또 낚시할 맛도 나고. 네. 지금 제가 낚시를 시작한 지 거의 뭐 이제 한 4-50분 돼가는데 벌써 한 서너 마리 정도의 붕어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밥을 가볍고 작게, 네, 그렇게 달아서 움직임을 유도해내고 있고요. 자, 양글루텐으로 낚시를 계속 하다 보면 한 두세 마리 나오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또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 유지가 되면 기다리지 말고, 양글루텐이 집어력이 좀 떨어지니까 지금처럼 윗바늘에 다시 이제 집어용 밥을 또 달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붕어들을 좀 더 흥분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글루텐에서 입질이 온다고 해서 계속 글루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찌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글루텐으로 한두 마리 잡고, 또 움직임이 없으면 집어제로 또 한 번 더 붕어들을 긴장시켜주고 쪼아주고 또 먹여주고, 요런 패턴. 야, 자, 오랜 기다림 끝에 반목 싹 눌리는 입질. 자, 하우스 낚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런 입질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 정도면 입질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사실은. 네,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입질들은 더 좋겠지만, 자, 저런 입질을 정확하게 보고 챔질하면, 네, 저런 묵직한 깊은 수심에서의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마리의 붕어가 나오고 있고요. 아, 붕어가 참 전체적으로 다 깨끗해서 굉장히 낚시할 맛 납니다. 네,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깨끗한 또 한 마리의 떡붕어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떡붕어가 굉장히 많고 토종붕어나 또 그런 붕어들도 많은데요. 지금 저한테는 계속 떡붕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형적인 하우스 낚시의 입질. 히트.
자, 지금 시간이 10시 22분. 거의 뭐 한 낚시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5마리, 6마리의 붕어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재밌는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이 글루텐에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그날그날의 패턴과 붕어들의 컨디션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쳤어. 제가 또 확인해드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식사는 식사는 제가 이따 올라가야 돼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이 참 친절하시고 네, 좋더라고요. 자, 이 본중 낚시터는 하우스는 중층 낚시가 안 됩니다. 네, 올림 낚시 그리고 내림 낚시, 바닥권 낚시만 가능합니다. 네,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알려드리고요. 자,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붕어의 활성도도 조금씩 떨어져 가는 걸 제가 아주 미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반마디 탁. 자, 입질이 굉장히 약한 편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저런 입질은 굉장히 좋은 입질입니다. 제 기억 속에 와, 입질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을 정도로 네, 충분히 파악하고 챔질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거든요. 실제로 낚시터에서 찌를 보면 굉장히 찌 폭이 크게 보입니다. 네. 자, 또 떡붕어가 나왔네요. 아, 좋습니다. 야, 아랫바늘에만 정확하게 입질하면서 붕어들이 나오죠. 이렇게 한 7마리, 뭐 6, 7마리 정도의 붕어를 만나고 자,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요.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야, 평일입니다. 한 7마리? 유튜브가 뭔가요? 호사마입니다. 뭐요? 호사마. 네, 맞아요.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지난주에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고기 다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확 추워진다길래 왔는데 확 더 추워져서 애들 완전 팍 깔아앉아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그래도 뭐 워낙 잘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노지만 주로 많이 다녀가지고 맞아요. 노을 낚시는 속고 낚시고 바닥 낚시로 겨울에 열심히 또 연습해서 하우스에서 연습해서 노지 나가면 또 확 다르거든요. 틀려지잖아요. 그걸 연습하고 이제 탁 하우스 밖으로 딱 나가면 자, 사장님과 또 담소를 나누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낚시를 다시 시작하는데 양단고로 바꿔. 제가 윗바늘을 큰 바늘로 쓰다가 다녀와서는 이제 작은 바늘 3호 바늘로 두 바늘 다 똑같이 바꾸고 네, 찌도 조금 더 저푼의 찌로 바꿔봅니다. 돌아와서 앉았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한 10분 만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건드림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찌를 바꿨는데도 되지 않고 지금 밥도 제가 아랫바늘에 글루텐을 조금 풀림이 좋게 후계열을 살짝 섞어서 낚시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자, 윗바늘도 다시 5호로 바꾸고요. 1시간가량의 어떤 입질을 받지 못한 상황. 네? 발이 안 나오죠. 어떤 거요? 건드리면 안 나오죠. 네, 지금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시간대가 그런 게 있어요? 슈풍 빨았다. 자, 사장님이 오셔서 지금이 건드림이 안 나오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얘기하실 때 하필 한마디를 쪽파네요. 자,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를 조금
헤매다가 다시 원래 세팅으로 돌아와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 자, 지금은 밥도 가볍고 슬로프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야, 입질이 저렇게 약합니다. 자, 12시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네. 자, 제가 지난번에 챔질 때 말씀드렸던 밀어주면서 들어주는 챔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온 그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작다. 굉장히 많은 조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급격히 까칠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처음에 채비로 돌아가면서 또 아랫바늘에 그루텐을 먹고 나온 아주 귀여운, 네, 붕어를 한 마리 만났는데,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원줄이 꼬였습니다. 결국에는 원줄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돼서 원줄을 자르고요, 새로 원줄을 묶고 낚시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목줄이 받침대에 걸립니다. 아니, 네, 제가 참 이럴 때가 많아요. 네. 그렇게 시간을 아깝게 보내는 게 참 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너 글루텐이 너무 풀림이 많으면 안 먹네. 그러면 자, 글루텐이 풀림이 조금 있게 또 만들어줬더니 또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글루텐 단품, 좋았던 패턴으로 다시 바꿉니다. 자, 이게 낚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변화를 자꾸 줘보면서 그날의 가장 좋은 걸 찾아가는 거. 이제 거의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요런 어떤 변화들을 찾아가다 보면 금세 시간이 흐르죠. 네. 자, 그렇게 다시 오전에 했던 패턴과 채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찌도, 찌맞춤도, 목줄도, 바늘도, 떡밥도 오전 그대로 돌아와서, 네, 다시 낚시를 해봅니다. 입질 딱 살아나죠? 입질 이쁘네요. 명확하게 탁 먹어주는 입질. 히트. 자, 수심이 깊기 때문에 대를 앞으로 살짝만 밀어주면서 들어줘도 후킹이 다 됩니다. 오!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아니, 힘을 엄청 쓰더라고요. 우와, 크다 커. 올라오질 않습니다. 와, 과연. 우와. 이야. 한 30, 한 중반 이상 되는 토종붕어가
와, 대박입니다. 저는 토종 35 이상의 붕어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제 개인 기록이 토종 43인데 와, 끝내줍니다. 예. 펜이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 아침장이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아침에 손맛 좀 봐서 오늘은 고기가 계속 저는 잘 나오더라고요. 다른 오른쪽이나 이쪽 왼쪽 보니까 오늘 잘 안 나오는 거. 하루 만에 입질 패턴이 확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뭐- 근데 이제 오후로 갈수록 생각보다 오후로 갈수록 원래 더 좋아져야 되는데. 네, 또 감사하게도 구독자분을 만났는데요. 여기 거의 일주일에 3번 이상 오시는 분인데 오늘 갑자기 조항이 안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네. 어제까지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소위 말하는 점입질. 허허, 낚싯대가 박히는 걸 보니 정상적인 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딱 걸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딱 봐도 이제 바디캐치라는 걸 제가 알고 목줄 터지면 안 되니까 조용히 살살 끄집어 올려봅니다. 확실히 이 몸걸림이 손맛은 좋아요. 네. 자, 제 말이 맞을지. 네, 정확하죠. 아랫 배에 딱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자, 오후로 갈수록 붕어들이 너무 까칠하고 떠있긴 한데 바닥에 밥이 안착되면 먹지를 않고 저렇게 몸짓만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바닥에 눕히는 것보다 원래 패턴으로 좀 바닥에 그냥 가볍고 안정적인 이렇게 바닥에 안착시키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았고, 전체적으로 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 양 옆으로 한 20명 정도의 조사님들이 계셨는데 대부분 다 입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자, 제가 계속 한 1분 정도 기다리다가 전혀 건드림이 없어서, 분명히 붕어는 있거든요. 그래서 고패질을 한번 깊이 했습니다. 와, 했더니 반마디 탁. 이야, 고패질 하고 나서 먹이기 힘드네. 정말 먹이기 힘듭니다. 야, 너무 이 어려운 낚시. 짧은 고패질도 아니고 제가 좀 깊은 고패질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은 고패질을 하고 난 이후에 입질이 들어왔는데 진짜 그냥 반마디 톡. 네, 오후로 갈수록 급격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붕어의 얼굴을 오전 오후에, 오전만큼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정확하게 아랫바늘을 먹고 올라온, 이번에는 체구가 굉장히 높은 떡붕어, 사이즈가 좋은 떡붕어가 나왔습니다. 손맛이 정말 예술입니다. 역시 깊은 수심이에요. 자, 지금 제가 바늘에 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글루텐을 작게 달고 있고요.
아랫바늘이 3호입니다. 네. 아주 작게 가볍게, 그리고 완전히 밥이 거의 물밥입니다. 물밥. 그런 밥으로 지금 붕어들을 꼬셔내고 있고, 건드림은 나오지만 입을 댔다 뗐다 반복하는 상황. 이 입질은 끝내주네요. 이야. 아, 입질 진짜 이쁩니다. 네. 수심 4m. 야, 깔끔한 입질. 자, 오후 2시 40분. 와, 정말 오후에 너무 까칠했는데, 자, 이 멋진 붕어를 마지막으로 이제 철수길에 오르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요. 네. 자, 끝내주는 입질을 해줬던 붕어와 함께, 자, 오늘의 하우스 조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